비상대책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의 시작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청와대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그 만남은 국민 앞에 매우 부끄럽고 잘못된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비선 실세 국정농단에 대한 최소한의 유감 표명조차 없었습니다. 대통령은 얼마 전 검찰에게 수사 지침을 내린 데 이어서 어제는 여당에게까지 흔들리지 말라고 행동 지침을 내렸습니다. 여당은 늘 그랬듯이 아니요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대통령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 권력의 총화입니다. 그래서 취임식 때 그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국민 앞에서 엄숙히 선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력이 소수 비선 실세들에게 사유화된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임명한 청와대 전 비서관의 증언이 그렇고 대통령이 스스로 임명한 전 문체부 장관의 증언이 그렇습니다. 오늘 어느 조간신문은 청와대 문건이 십상시 모임 참석자의 증언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누가 봐도 찌라시가 아니라 대통령 기록물 또는 공공기록물이 분명한 것을 두고 무슨 찌라시 타령이란 말입니다. 비선 개입이 현재 문제의 핵심인 것입니다. 국민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각종 인사 참사의 배후가 이제야 드러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선실세 국정농단은 정강석화같이 해결해야 합니다. 유야무야 끝내려 한다든지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주어서 끝내려 한다면 일파, 만파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번질 것입니다. 무소불위 권력이라도 진실 그 자체를 감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정권의 명운을 걸고 이 사태를 초장에 제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대통령이 순식간에 레인독으로 가게 된 것도 모두 비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실패를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과감히 읍참마속해야 합니다. 쾌도난마처럼 알렉산더 대왕이 고르디우스 매듭을 단칼에 내려친 것처럼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만약 그것이 안 된다면 새누리당이라도 지금 당장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특검 논의에 즉각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어제는 모처럼 지역구를 한 바퀴 둘러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시장의 영세 상인이나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들은 한결같이 못 살겠다, 죽겠다, 경기가 없다, 아우성이었습니다. 만나는 그 누구도 경제나 경기가 활성화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참으로 심각한 경제 위기 국면입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한 자료는 현재 박근혜 정부의 부채 주도, 수출 주도의 경제 정책을 180도 전환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빚이 없었던 가구의 30%가 올해 새로 빚이 생겼다고 합니다. 2년 새 60세 이상 중산층 가구의 절반이 저소득층으로 추락했습니다. 2년 전 중산층이었던 비정규직 가구의 33.4%가 저소득층으로 전락했습니다. 국민 4명 중 1명이 빈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들의 소득은 급속히 줄고 가계빚은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채 주도형 경제정책,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은 지금의 절망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은
가게 빚만 늘리고 빈곤층만 늘릴 뿐입니다. 수출만이 살 길이라는 정책으로는 이제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졌습니다. 정규직의 과부하가 문제라는 정부의 인식은 전 국민을 하향 편준화해서 저도수층으로 전락시킬지도 모른다는 우려만 낳고 있습니다. 수출을 통한 제2의 무역 입국을 외치는 대통령의 인식은 여전히 수출 대기업만 살리면 모든 것이 해결된 데는 흘러간 옛 노래일 뿐입니다. 최저임금의 현실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으로 가계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채 감축, 소득 주도의 성장 정책으로 경제 정책을 대전환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국회도 여야 없이 이 어려운 경제난 타개 그리고 민생고 해결에 같이 힘을 합칠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영근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정개입 사건에 대해서 또다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며칠 전에 찌라시에나 나오는 얘기, 터무니없는 얘기, 일방적 주장이라고 규정한 데 이어서 어제도 소위 비선 실세 3인방에 대해서 일개 비서관에 불과하다. 실세가 있다면 청와대에 있는 진돗개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정윤의 게이트에 대해서 대통령이 검찰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직접 이 사건은 아무런 혐의가 없다라는 식의 결론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직전 방송기자 클럽 토론회에서 우리 정치의 고질적 문제인 패거리, 밀실, 권력투쟁, 부정부패 등을 여성 리더십으로 고치고 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 2년 만에 대통령 주변의 패거리와 밀실 그리고 권력 암투가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데도 애써 본질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박 대통령의 이러한 안일한 인식에 국민 모두는 그저 황당할 뿐입니다. 그리고 어제 청와대 오찬에서 청와대에 할 말은 하겠다고 하던 여당 대표는 별로 쓴소리를 못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여당 대표가 고개를 진정으로 숙여야 할 것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금융권의 폐해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다수 국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신임 우리은행장에 대통령 서강대 동문인 서금의 출신 이광국 부회장이 임명됐습니다. 이로써 소위 대한민국의 근본적 문제 중에 하나인 3대 독점, 3대 독식 중 하나인 연고 독식의 폐해가 금융권마저 집어삼켜버렸습니다. 신관치금융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국정은 비선 실세들에게 휘둘리고 금융권은 대통령 동문들이 장악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에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 권력 구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제왕적 권력만 믿고 자신의 이익과 자기 사람 심기에 혈안이 된 비선 실세들의 전횡이 정윤회 게이트의 실체입니다. 대통령은 수사 방향을 지시하고 검찰은 각본대로 수사하는 상황을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63%가 이번 사건을 국정농단으로 보고 있고 53.4%가 특검과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발표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우리 당의 운영이 소집 요구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아직도 묵묵부답입니다. 언제까지 대통령만 청와대 눈치만 볼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대통령 앞에서 쓴소리 대신에 각하를 외쳐야 하는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정윤회 게이트, 십상시 국정농단을 야기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할 것을 새누리당에 촉구합니다. 지난번 교문위 5일 교문위에서 문체부 국장이 제2차관에 건넨 여야 싸움으로 몰고 가야 한다라는 쪽지 내용을 우리 모두 이 내용의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당 내에서 김종 문체부 차관이 체육계의 실세라는 얘기가 나왔고 최근에는 청와대 이재만 비서관과 동문이라서
실세로 군림한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비선 실세 라인이 국정을 농단하다 보니 행정부마저 국회를 무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이 문제를 묵과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교문위 차원에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도 빠른 시일 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5일부터 우리 당 김용익 의원께서 국회 롯덴더홀에서 단식을 하고 계십니다.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의 용도 변경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헌신작처럼 벗어던지고 지도새도 모르게 용도를 변경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을 경상남도 서부청사로 용도 변경해 준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료를 포기하고 홍준표 지사에게 백기를 든 것입니다. 공공의료는 힘들고 어려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 마지노선마저 무너진다면 국민 건강마저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당은 공공의료를 반드시 지켜내고 이번 사태를 막아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이맘때에 대학가에서 화제가 됐던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대자보가 국민 속에 울림이 있었는데 1년 만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한 대학 교정에 붙은 대자보는 경제부총리를 향해서 최경환 아저씨 저는 좀 화가 났습니다 라고 시작하고 있으며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때문에 기업들이 겁이 나서 인력을 뽑지 못하고 있다고 한 최 부총리의 발언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대자보는 다 같이 망하자는 거 아니면 우리 좀 같이 살자. 우리가 취업 못하고 창업 망하고 집 못 구하면 부모님 세대도 죽어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경제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은 젊은 세대의 희망을 짓밟아서는 안 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정세균 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뉴욕 외환시장 상황이 심각합니다. 달러당 예인이 121.69엔을 기록해서 7년 4개월 만에 최저치였고 실질 실효 환율로 보면 4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수출 의존형 한국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는 이러한 위협에 잘 대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대신 정치 쪽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의 일대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위기의 진원지가 되었고 또 당사자가 되어버린 청와대 비서실의 전면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단순한 문서 유출을 넘어 국정농단 사태임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일대 쇄신을 통해서 비선이 아닌 정상적인 시스템에 의한 국정운영의 틀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합니다. 이 사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조기 레임덕이 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충심으로 바랍니다. 국격 또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무너져버린 국격을 제대로 바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난국일수록 집권 여당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 어제 당청 회동 결과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대통령에게 민심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결단을 요청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코드를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는 언론의 보도를 보면서 왜 언론과 국민이 새누리당을 청와대의 하청정당이라고 비웃는지 한번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남북이 개성공단을 회방놓기 경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남북이 개성공단의 발전을 위해서 선의 경쟁을 해도 모자랄 판에 새로 회방놓기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노동 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해서 임금 인상률 연 5% 제한을 폐지했다고 합니다. 개성공단 임금 수준의 적정성 문제는 따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만 일단
임금 인상률 5% 제한은 남북 간의 합의 사항입니다. 비록 법령 개정의 권한이 북한 당국에 있다고 하더라도 남북 간 합의 사항을 담은 법령을 일방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합의 정신과 상호 존중의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북한 법령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개성공단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입니다. 기업들과 충분한 논의와 협의 없이 임금 인상 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개성공단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말로는 개성공단 국제화를 외치고 있지만 오이사조치 고수로 실질적인 개성공단의 발전을 막고 있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처럼 남북 당국의 개성공단 회방놓기 경쟁에 애꿎은 기업들만 죽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성공단은 그냥 단순한 공단이 아닙니다. 남북 화해와 공생 공영의 정신이 담겨있는 평화 협력의 무대입니다. 남북 당국 모두 개성공단의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에 남양공업이라고 하는 회사가 전라도 출신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채용 공고를 올려 논란이 되었습니다. 해당 기업 관계자는 채용 과정을 대행하는 업체 신입사원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본적지 출신지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풍토가 만연되어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기업 탓만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 요직을 특정 지역 출신 인사들이 독점하다 보니 이러한 풍토가 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지역 편중 인사를 중단하고 대탕평 인사를 단행해서 본인이 강조한 100%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기 바랍니다. 또한 채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본적지, 출신지 등은 입사원서에서 아예 없애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지원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문건 유출 사건을 국기문란 사건이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계속 청와대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은 이미 여러분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 문건은 청와대 사람들이 관계된 일을 청와대 발로 작성됐고 작성한 문건 자체를 유출한 것도 청와대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비서관 세 사람은 15년간 우직한 일만 한 직원일 뿐이다. 실세는 진돗개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진도가 고향인 제가 무척 난처합니다. 누가 비서관 세 사람을 직원으로 인정을 하겠습니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수사를 해서 발표를 한들 누가 믿겠습니까? 읍참 마속하듯 읍참 회문해야 됩니다. 정윤회, 문고리 권력, 그리고 비서실장을 사퇴시켜야만이 검찰의 수사는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 결과를 국민은 믿게 될 것입니다. MB 정부 시절에는 금융권의 4대 천왕이 논란이 됐습니다. 군사혁명을 한 정권에서도 군합발들이 금융권을 점령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 그래도 어려운 경제를 일궈 세우는데 금융권의 기여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KB, 우리, 하나, 신한 등 4대 금융주주 회장을 자신과 가까운
인물로 체운돼서 발발이 됐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서금에 그러니까 모든 금융권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서금의 정윤회는 누구입니까? 도대체 최근에 임명된 주요 금융기관장들도 전부 서금의 멤버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이 평가한 금융시장 성숙도 순위에서 2007년도 우리나라는 27위였지만은 최근 아프리카와 우간다와 비슷한 80위까지 추락을 했다고 합니다. 전 근대적인 정실인사, 낙하산 인사가 금융의 선진화를 망치고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금융계 서금의 정윤회를 반드시 밝혀서 금융계만이라도 제대로 인사를 해서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 줄 것을 바랍니다. 낮은 하산 프로젝트가 시작한 데 이어 우리 정부가 남북 대화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정부 고위 당국자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원하는 사안과 북한이 원하는 사안을 모두 협의해야 한다면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5.24 조치 해제 등 남북 현안 문제의 포괄적 빅딜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산가족 문제 해결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북한도 5.24 조치 해제로 남북 경협 사업이 재개되길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정부 내에 여전히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5.24 조치 해제의 전제 조건으로 고집하거나 대북 비라 살포를 막지 말아야 한다는 매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 관계가 얼어붙은 지금이 역설적으로 남북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정부가 낮은 하산 프로젝트에 따른 대북 투자를 5.24 조치의 예외로 인정한 것처럼 5.24 조치 해제 등 한반도의 해빙을 가져올 수 있는 전향적인 대북 조치가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북한도 과도하게 남한을 비난하지 말고 남북 대화와 경협 재개를 위해서 성의를 다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재인 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 청와대 오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대통령 비서실에서 작성해서 비서실장에게 정식 보고까지 했다는 보고서를 한마디로 찌라시라고 폄하했습니다. 누워서 침 뱉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공직기관 비서관과 소속 행정관은 남이 아니라 대통령의 비서들입니다. 공직기관 비서관실은 대한민국 공직의 도덕성을 지키는 중추입니다. 또한 대통령 비서실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이 임무입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공직기관 비서관실이 대통령 비서실 내부의 공직기관 회의를 적발하여 비서실장에게 보고한 감찰 보고서를 검찰 수사도 하기 전에 찌라시 취급했습니다. 공직기관 비서관실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 것이나 진배 없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감찰 보고서를 찌라시 취급할 바에는 공직기관 비서관실을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전직 공직비서관은 인사에서 공직기관 비서관실의 검증 기능이 무시될 때가 많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증이 끝나기도 전에 인사를 하거나 아예 검증 없이 인사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전직 장관도 대통령이 수첩을 보면서 한 나쁜 사람이라더라. 이 한마디에 문체부 국장 과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경질됐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수첩에 어른거리는 것은 비선 실세 또는 측근의 그림자입니다. 사건의 본질은 바로 이것입니다. 시스템이 아니라 측근이나 실세에 의존하는
대통령의 인사와 국정 운영 방식, 그리고 그 뒤에 숨어 있는 권력의 사유화가 바로 사건의 본질입니다. 출범 2년도 되지 않아 3명의 총리 후보자가 낙마한 것을 비롯하여 역대 정부에서 유례없는 인사 참극이 연이어 벌어진 이유가 그 때문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독단이나 특권, 실세 등이 밀실에서 결정하는 수첩 인사가 박근혜 정권을 망쳐왔습니다. 박 대통령은 어제 오찬에서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바로 대통령 자신입니다. 대통령은 진상이 밝혀지기 전에라도 이런 추문이 터져나온 그 사실부터 부끄러워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추문의 원인이 된 자신의 인사 방식과 국정 운영 방식을 반성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비선 실세를 만드는 수첩을 과감히 버리고 인사와 국정 운영 방식을 정상화하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우선입니다. 대통령이 알고 있는 내용, 대통령이 측근들로부터 들은 내용이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그런 허심탄회한 자세를 대통령이 가져줘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인재근 위원회 발언이 있겠습니다. 정윤의 게이트보다 더 황당한 게이트가 터졌습니다. 대통령과 전직 장관 사이에 진실 게임이 벌어져 급기야 대통령이 정윤의 게이트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표현대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정윤회 씨 딸 국가대표 만들기 때문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정윤회 씨 딸이 출전한 승마대회를 경찰이 수사해 결과가 바뀌고 그 사건을 조사했던 문체부 국장과 과장이 돌연 인사조치되었는데 바로 이 문체부 인사를 대통령이 수첩을 보고 직접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유진용 장관의 주장을 정면 부정했지만 이번 정윤회 게이트에 얽힌 의혹 중에 가장 부끄러운 의혹입니다. 그 어떤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대통령의 수첩이 말썽입니다. 이젠 대통령의 편협하고 꽉 막힌 수첩을 버려야 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청와대가 열린 권력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세계일보는 언론 자유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압수수색이 임박했던 소식에 세계일보 종로 사옥에 걸린 프랭카드의 문구입니다. 문구만 보면 군부독재 유신시대의 풍경입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은 부인했지만 여전히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기자협회는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에 도전하지 말고 문건을 만들고 유출시킨 청와대 비서실이나 압수수색하라고 질타했습니다. 만약 세계일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정부가 강행한다면 대한민국 언론은 크게 위축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 탄압이 박근혜 정부의 정체성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충격으로 이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을 선택한 분들이 기대한 것은 유신의 부활이 아닙니다. 압수수색을 강행해 무엇을 얻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헌법 정신을 잃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진정 헌법의 최종 수호자라면 언론 보도의 내용이 아니라 헌법이 정한 언론 자유의 위축을 먼저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